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민한 강사와 함께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 블로그 마케팅 과정. 자, 우리 기존에 랜드프로에서 제공을 했었던 블로그 마케팅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호응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네이버도 바뀌고 블로그도 바뀌고 마케팅 과정이 이제 조금씩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신규 강좌로 해서 다시 멋진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에서의 그 블로그 마케팅 과정은요.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 첫 번째 나와 있게 되는 내용 홈, 카, 불트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만 따서 붙여놓은 거예요.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트위터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밑에 소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족보는 알고 가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막연하게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트위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은 많기 때문에 들어는 봤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막상 명확하게 얘는 뭐야? 얘는 뭐 하는 애야? 차이점은 뭐야? 그럼 내 거 블로그 마케팅을 할 때, 내 거 인터넷 마케팅을 할 때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굳이 여기다가 칠판에 판서를 해드리게 된다면은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봤었던 그 부등호 마크 있죠? 어느 게 크냐, 어느 게 작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마크를 하나씩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그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트위터보다는 블로그가 뭔가 좀 더 큰 것 같아. 예. 그리고 블로그보다는 카페가 뭐가 좀 더 큰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역시 카페보다는 홈페이지가 역시 제일 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뭐가 크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기능이 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기능이 큰 만큼 역시 머니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이제 우리 중요한 거 실무에서도 차이점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내 거 마케팅에서는 과연 어떤 게 적합한가, 어떠한 기능이 좋은가 라는 것들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홈카, 불트 이 중에서 이제 족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씩 정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홈페이지 그럼 말 그대로 홈, 우리 집 홈, 스위트 홈 말 그대로 내 집이죠. 내 집을 가지고 인터넷 마케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바로 홈페이지였죠. 1세대. 인터넷 광고 마케팅에 가장 처음 나왔던 거 이제 홈페이지인데 내 집이니까 말 그대로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도 이건 그냥 매매예요. 매매. 내 집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집이에요. 벽지 내 맘대로 다 해도 돼요. 애들 방 가벽 터도 돼요. 예, 인테리어 내 맘대로 다 해도 됩니다. 자, 근데 매매다 보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싸잖아요. 요즘 아파트값 너무 비싸죠. 그죠? 아, 내 집이 하나 있으면 좋긴 좋겠는데 인터넷 광고 마케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이 있으면 좋긴 좋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자, 근데 기능이 많어 역시. 왜? 내 집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결제를 붙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쇼핑몰 되는 거죠. 결제 기능 붙였으면 당연히 쇼핑몰까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에서 집을 막 5억, 6억 막 해버립니다. 옆에다가 쇼핑몰 결제하기 붙여놓고서 우리 이렇게 집 팔고 전월세, 매매 절세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죠. 예, 쇼핑몰에서 하기에는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갈 거예요. 그죠? 전자결제를 할 수 있어도. 자, 어쨌든 여기다가 전자결제도 붙여놓을 수도 있고 내 거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만드는 족족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복잡해. 금액이 비싸고 또 한 가지는 과정이 복잡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능이 많다는 대신에 어렵다는 뜻이죠. 홈페이지 저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려면 진짜 머리 깨집니다. 예.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하나 발주를 해가지고 예, 멋지게 진짜 끝내주게 딱 해갖고 딱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 못합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었어. 물건도 바뀌었어. 뭐 좀 하나 새로 좀 다시 올려야 돼. 뭐 하나 좀 바꿔야 돼. 페이지도 하나 좀 더 만들어야 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 비싸게 홈페이지를 돈 주고 짠 하고 만들어놨는데 정말 멋있어. 멋있긴 멋있는데 기능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활용을 못 하겠는 거예요. 변형도 못 하겠어. 예.
그러다 보니까 카페란 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카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것은 홈페이지 이건 내 집이야. 장점하고 단점이 여기 교재에 딱 나와 있습니다.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기능은 정말 많어. 기능이 많은데 비용이 비싸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용이 어렵다는 거,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카페가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를 쓰다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카페로 넘어갔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카페에서도 우리 뭐 유명한 카페 많아요. 랜드프로에서도 우리 운영하고 있는 부부제 카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서 보게 되니까 정말 좋아. 예. 뭐가 좋아? 이겁니다, 이거. 왜? 정보가 여기다 모여 있습니다.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안 옵니다. 정말 사람이 안 들어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안 들어와. 이 얘기는요, 내가 우리 집 집들이 한다.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놀러와 했는데 내가 중국 요리, 한식, 일식, 중식 해서 딱 차려놨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그럼 내 거 점포로 콜이 뜨겠냐고요? 안 뜨죠. 근데 여기는 나 혼자만이 있었던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랜드프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도 사람, 회원수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동영상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가 교류가 됩니다.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요런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회원들끼리 모여서 또 모두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하니까 이벤트도 많이 하고 교재도 많이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자, 정보. 내가 필요한 정보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무조건 몰리는 거죠. 몰릴 수밖에 없죠. 자, 근데 기능. 홈페이지보다는 기능이 떨어지죠. 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카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꾸미기는 할 수는 있는데 정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죠. 정해진 틀이 있잖아. 네이버나 다음에서 만들어진 양식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포맷으로 변경을 할 수 있긴 있지만 정말 100%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홈페이지처럼.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해.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또 하나 바로 이거죠. 비용. 홈페이지 옛날에 저도 홈페이지 만들어줄 때 대기업 거 많이 만들어주고 그랬거든요. 막 2천만 원씩도 막 받고 그랬어요. 유명한 알만한 기업들 거. 자, 근데 이제 비용. 카페를 만들 때는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예. 공짜예요. 그냥 만들면 돼. 그 순간 짠 하고 만들어집니다. 비용 결제 없어요. 자, 비용도 안 들어가는데 정보는 여기 다 모여 있고 사람들도 잔뜩 와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카페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오프라인 모임에서 뭐 어디 가고 해서. 네. 그리고 이런 또 카페를 가지고 하도 잘 만들어 놓게 되면 또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만 원씩 주고서 사고 팔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기능은 비용상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 부동산 같은 데서도 이용을 할 만하죠. 자, 커뮤니케이션 즉 정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다방향. 예. 원사이드하게 한쪽으로만 쭉 공개되는 정보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도 글을 쓰고 얘도 글을 쓰고 쟤도 글을 쓰고 해서 여러 사람이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도 달고 하다 보니까 정보가 서로 다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 내가 관리자야. 그럼 나 혼자만 계속 글을 올립니다. 남들이 글을 올립니까? 안 올리죠. 그러니까 정보가 원사이드하게 가다가 다방향으로 해서 쭉 가게 되니까 어때요? 정보가 계속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쌓일 수밖에 없죠. 자, 장점, 무료이다. 무료는 역시 좋은 것 같아. 네, 단점이 이제 하나가 생깁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무조건 카페를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카페 만들고 저런 카페 만들고 왜? 무료니까 만들기 쉽잖아요. 돈도 안 들어가고 했는데, 자, 잘 돼 있는 카페를 보면 참 좋습니다. 회원수가 많어. 매일같이 막 글이 막 올라오고 막 답글 달아주는 것도 바빠. 근데 내가 해서 이제 카페를 만들려고 해서 보니까 야, 이거 처음 하는 카페 정말 힘드네. 회원수를 모아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는 직원들 야, 카페 들어와. 사촌, 동생, 조카들 들어와. 회원 가입 좀 해. 글도 좀 써. 야, 글도 좀 올리고 좀 해봐.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쉽사리 회원수가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예, 회원수 모으는 게 이제 조금 힘듭니다. 그래도 홈페이지보다 많이 쉬워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회원수를 모으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를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 내가 처음서부터 회원수를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요. 자, 홈페이지와 카페의 차이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차이점을 기억을 하시면 좀 명확해집니다. 자, 이제 또 블로그로 넘어왔습니다. 자, 블로그.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카페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한 번쯤은 시도해 보셨음 한직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블로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블로그입니다. 자, 블로그는요, 정의를 한번 똑같이 해봅시다. 홈페이지는 내 집이야. 카페는 말 그대로 커피숍.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커피숍. 예. 근데 블로그는 내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왜 내 일기장일까요? 나만 글을 쓰니까. 그게 카페랑 차이예요. 카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원가입을 해서 글을 쓰지만은 내 블로그는 나만 글을 씁니다.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누군가가 리플을 달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카페에서 다방향 커뮤니케이션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으로 갑니다. 정보의 일방성. 나만 글 쓰니까 내가 쓴 글을 쭈루룩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리플만 쭈루룩 달겠죠. 정보가 원사이드하게 들어간다는 거,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특징. 나의 일상을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되면은, 포스팅을 하게 되면은 검색에 나온다. 예, 검색에 나오겠죠. 장점. 카페와 마찬가지로 역시 무료입니다.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하나. 바로 이거죠. 자, 꾸준히 포스팅하면 검색에 나온다니까요. 이게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블로그를 하는 거예요. 검색에 나와야지. 그래야 누군가 보고서 우리 사무실 내 부동산으로 점포에다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콜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요? 잘 안 뜹니다. 카페요? 뜨기는 뜨는데 남의 것도 같이 뜨고 이건 또 카페도 그렇게 쉽게 잘 검색이 안 나옵니다. 근데 블로그는요. 검색에 글만 꾸준히만 쓰기만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꾸준히 쓰기만 하면 요거 검색에 걸려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년분들이 컴퓨터를 잘 못하고 타자가 느리고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여. 침침해서 네. 모니터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루에 한두 개씩만 꾸준히 교재에 동그라미 치세요. 진짜 꾸준히. 이렇게만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단어 어지간하면 검색에 걸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는 겁니다. 자,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아까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원사이드하게 간다고 말씀드렸고 검색 노출에 시간이 걸린다. 자, 꾸준히가 바로 이 얘기예요. 검색 노출에 시간이 걸린다. 꾸준히 해야죠. 내가 오늘 블로그 오픈을 했어. 그래갖고 열심히 꾸며갖고 오늘 첫날이라고 글을 딱 한 3편을 썼습니다. 아, 우리 점포는 부동산 어디 있는 부동산이고 나는 부동산 몇 회를 졸업을 했고 어디 뭐 몇 기 시험을 봐서 어디에서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하면서 어디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상가 뭐 블로그 뭐 홈페이지 뭐 이런 거 땅까지 하고 있는 땡땡 부동산입니다 해서 이제 자기소개를 쓰고 점포 소개를 쓰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한 가지 딱 올렸어. 검색에 그 다음날 내가 쳐봅니다.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꾸준히 안 했잖아. 딱 하루만 했잖아. 하루만요. 그러면 검색에 안 나옵니다. 내가 글 3편을 썼는데 그게 그 다음날 검색에 나오기를 바란다면은 그건 진짜 너무한 거죠. 그죠? 예. 꾸준히. 그럼 얼만큼 꾸준히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도 관리 대행을 많이 맡아요. 많이 맡았고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관리 의뢰를 해주세요. 우리 거 블로그 좀 해주세요. 뭐 어디 아파트를 주려고 하니까 어디 아파트 치면은 우리 거 블로그가 검색에 짠 하고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자, 첫 번째 달 돈 받았어요. 내가 이제 글을 대신해서 이제 검색이 잘 나오도록 쭉 써드렸습니다. 물건도 올리고 매물도 올렸어요. 자, 두 번째 달이 됐습니다. 자, 한 달 차 됐으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검색이 어떻게 좀 잘 나옵니까? 그러겠죠. 아니요, 검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달에 이 사람이 나한테 관리, 의뢰 비용 돈 줄 것 같습니까? 안 주죠. 일반 사람들은 막 두 달, 석 달 이렇게 안 기다려줍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이 되기 전에 무조건 이 안에 검색에 나오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 달에 나도 관리비를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나도 결국은 한 달 내로 꾸준히 해가지고 검색에 나오게끔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나는 한 달에 글을 그럼 몇 개 쓰느냐? 한 개 내지 세 개의 글 씁니다. 물론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빨간 날은 다 쉬어요. 그러면은 한 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보통 글이 20개 내지 60개 정도 뭐 또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60개 정도의 글이 올라가게끔 되겠지요. 그러면은 검색에 나옵니다. 적어도 한 달에 20, 30개 또는 5, 60개 정도의 글 죽어도 이 정도만 꾸준히 쓰게 되면은 검색에 죽어도 나옵니다. 정말 특별하게 강남, 송파, 송파 진짜 치열합니다. 이런 데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검색에 나옵니다. 지방 소도시 아니면 뭐 어디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뭐 서울 시내 어떠한 동네라든지 이런 데는 어지간하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신림동, 이쪽도 많이 치열하죠. 이럴 때는 글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뭐 하루에 뭐 5개 내지 3개 내지 5개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잘 쓰는 사람들은 절대 하루에 5개 이상 글을 쓰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매물을 꾸준히 올린다. 그러면 검색에 나옵니다. 자, 검색 노출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니까 내 일기장이라는 것도 꾸준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참고로 그러면은 내일 당장 나오게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 마지막 강의에 나오게 되는 광고 파트 영역입니다. 네이버가 이번 하반기 딱 시작하자마자 광고 파트 영역이 완전히 싹 바뀌었죠. 그것 때문에 그것도 공부하느라고 아주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비결을 빼놨으니까 강좌는 끝까지 들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를 운영하시고 광고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랜드프로 있죠. 랜드프로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랜드프로 우리 카페 있습니다. 카페 여기 가시게 되면은 오늘도 제가 칼럼을 하나 써왔습니다. 박형순 강사의 마케팅 이야기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과연 광고 홍보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게 되는지라고 실전 사례를 내가 운영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네. 한 달에 막 17,000번도 나오고 막 4,000번, 5,000번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전화는 하루에 수백 통 들어옵니다. 할만하죠, 그러면, 그죠? 네. 그 내용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트위터. 트위터는요, 뭐 정의도 중요하고 특징, 장점, 뭐 단점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긴 중요한데, 우리 지금 실전 마케팅 파트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트위터,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 그냥 흔히 말하는 SNS라고 얘기하는데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연예인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부동산 파트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들어가지만 알고는 계세요. 그냥 말 그대로 장문에 쪽지 보내는 거예요. 퍼뜨리기는 쉬워. 내가 글 쓰면 그냥 그대로 내 친구들한테 나는 글 한 편을 썼을 뿐인데 내가 친구 맺은 사람들한테 내가 쓴 글이 자동으로 쫙 나가버립니다. 자, 스포츠 스타가 있어요. 뭐 회원수가 막 7만 명이야. 그럼 지거 SNS에다 뭐라고 나 오늘 뭐 점심에 짬뽕 먹었어. 그러면 7만 명한테 그 소식이 자동으로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트위터는요, 말 그대로 그냥 퍼뜨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홍보하기 정말 좋겠죠. 근데 정말 좋긴 좋은데 우리 같이 부동산 파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효과가 검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 집은 한번 구하고 나면은 앞으로 전세 맺고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거의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한정 보내게 되면 24/7, 24시간 내내 매일같이 이것만 보내면 어떻게 돼요? 받는 사람이 얘는 저기 부동산 하는 광고하는 애구나. 그걸 이제 친구를 차단시켜 버리겠죠. 광고로서 치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점은 역시 무료입니다. 사용 편하죠. 그냥 글만 쓰고 전송 그러면 그냥 끝나니까. 손쉽게 팔로워들에게 빠른 전파가 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학술적으로 이렇게
텍스트화 시켜 놓긴 했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구두로 말씀드린 거 예를 들어 갖고 그죠? 전파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칠판을 지우고 제가 이제 다시 자 우리 부동산 파트에 맞게끔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작년에 강의를 했을 때는 칠판에 판서를 하나도 안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좀 써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한번 써볼게요. 자,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트위터, 오케이. 장점, 단점 다 나왔고, 특징 나왔고. 자, 좋아.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딱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난 뭐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를 해야 될까요?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트위터. 자, 뭐를 해야 될까요? 트위터? 제일 편하고 제일 간단하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기능이 제일 많으니까? 아니면은 카페? 누가 카페에서 잘 됐다고 하니까? 나도 카페? 문정동, 위례신도시나 이쪽에선 다 카페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점주께서 내가 다 보니까. 자, 블로그? 아니면 남들이 다 블로그 하니까? 나도 블로그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요. 네 가지를 다 하면 다 하게 되면 제일 좋죠. 저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두 개지만은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다 있습니다. 카페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다 있어요. 블로그도 역시 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다 있어요. 홈페이지도 있어요. 저도 이거 관리하려면 아주 그냥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할만하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저도 이제 제 사업을 한 지 한 10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쌓아져 나가니까 이제 세 개를 다 하는 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손을 댄단 말이야. 그리고 시간이 많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있는 자본은 한정돼 있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네 가지를 다 하면 좋긴 좋은데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 블로그 강의한 지도 강남바다에서 10년이 됐지만 블로그를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 마케팅 도구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블로그를 아무래도 제일 먼저 손을 대게 됩니다. 예, 카페보다 사용하기가 훨씬 더 쉽고 회원수가 많아야지 검색에 잘 나옵니다. 카페는. 근데 이건 블로그는 회원수란 개념이 없으니까 회원수를 막 많이 유치하러 다닐 부담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아까 단점으로 치부됐던 거, 특징으로 치부됐던 거 원사이드하게 간다 그랬죠. 우리가 하는 것은요. 적어도 제 강의 지금 여기서 들으신 분들은 거의 다 부동산에 계십니다. 그럼 부동산에 계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터넷 마케팅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쫙쫙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좋은 물건들 선별해서 올리고 팔린 거 다 내려버리고 물건 올리고 그 해당 물건의 특징, 장점 이 물건이 왜 좋은지 이 물건 무조건 사세요. 해서 계속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리플 답니까? 댓글 답니까?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의 점포로 전화를 하죠. 리플 필요 없어요. 공감 스크랩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하죠. 예. 다른 거 일반적인 블로그, 취미형 블로그랑 무슨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하는 블로그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블로그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은요, 일반 홍보 마케팅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자, 원사이드하게 가기 때문에 내가 올려놓은 수만 개의 물건을, 아니 수백 개의 물건을 보고서 손님이 클릭해서 500인 70짜리 오피아 이거 3억 8천짜리 전세에 어떻게 하나 아파트가 나왔네? 저 전세 물건이 있네? 클릭해서 들어갔어. 그러면 그거 보고서 마음에 들어?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께 전화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꼬셔야죠. 네. 우리 점포로 오십시오.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 내리시면 내가 대기하고 있을게요. 예. 차 가지고 내가 가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바로 픽업을 할 수 있도록. 예. 아니면 우리 점포로 어떻게 해서 오세요라고 내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죠. 무슨 동 몇 번지 찍고 나오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땡땡 부동산 찍으면 그 티맵에 나오니까, 내비게이션에 나오니까 바로 그렇게 치시면 돼요. 해갖고 바로 끌어드리겠죠. 예.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내가 물건을 꾸준히 올리기만 하게 되면은 검색에 나오고 그 검색에 나온다는 게
노출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점포로 콜이 들어오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는 겁니다. 네. 가장 많이 손대게 되는 게 역시 블로그죠. 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기술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후반에 나오겠지만은 빠져들기 쉬운 거죠. 물건을 올리다 보니까 맨날 물건이 똑같아. 숫자만 다른 거야. 동호수하고 숫자하고 금액만 다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숫자만 다르다 보니까 내가 쓴 걸 내가 복사를 해서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저품질이죠. 내가 쓴 걸 내가 복사를 하면 어떻게 해. 그죠? 자, 갑자기 잘 나오던 블로그가 한 두세 달 재미를 봤는데 갑자기 검색 3페이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만 써도 1, 2페이지 안 나가는 거야. 막 이제 3페이지 나오다가 그 다음에 꼭 다들 그렇게 6페이지로 나오더라고요. 예. 저품질에 저품질로 갔다는 뜻이죠. 예. 이거 이제 뭔가 복사를 했다든지 맨날 쓰는 글이 똑같으니까 이제 점점 훅 가버리는 거죠. 예. 자, 이것도 이제 후반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와서 아직까지 이제 족보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은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등호 표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을 했죠. 예, 관리하기가 어렵고 비효과적인 크기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등호 표시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예,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 끝에 있는 트위터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부동산 업종에서는 효과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연예인 소식 퍼뜨리는 거 할 때는 트위터가 최고죠. 예. 갑자기 뭐 뉴스 속보가 나왔어. 연예인 뭐 누가 사고 쳤대. 이럴 때는 트위터만큼 빠른 게 없어요. YTN이나 이런 데서도 트위터에서 기사 제보를 다 받아갖고 그걸로 확인하고 바로 이제 기사 올리고 할 정도로 트위터가 빠르긴 정말 빠릅니다. 뉴스보다 더 빨라요, 트위터가. 자, 여기 나와 있죠.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예시를 들고 정의를 다 해드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두 번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각 도구의 특성을 알게 되면은, 그죠? 정확한 도구의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트위터에서 가게 되면요. 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팔로워가 되게 많아. 친구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얼마 주시게 되면 내가 내 친구들을 7만 명한테 홍보를 해드릴게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부동산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요,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 강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부동산 쪽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매매, 절세, 월세, 뭐 여러 가지 뭐 토지도 하고 여러 가지 분양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의만 하고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보다는 아마 현장 경험이 더 많을 겁니다. 역시 저도 제가 강의하는 대로 그대로 실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검증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맛집, 펜션. 맛집이나 펜션 같은 거 할 때는 트위터에다 퍼뜨려 버려도 돼요. 맛집 애들 맨날 트위터에 써서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써서 올리고 페이스북에 써서 올리고 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나 오늘 뭐 먹었어. 나 어디 뭐 좋은 데 갔다 왔다. 예, 뭐 남친한테 뭐 좋은 거 선물 받았다. 맨날 자랑거리 많이 올리니까 퍼뜨리기 참 좋죠. 예, 연예 뭐 찌라시 뉴스 같은 거 퍼뜨리기도 참 좋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막 먼저 속보를 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 거 트위터나 내 거 블로그에다가 어우 짱 최고 이런 거 자꾸 찍어주니까 이제 자기가 거기서 만족감과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 얘기가 좀 다르죠. 맛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맛집이나 펜션 같은 경우는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그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손님들의 후기죠, 후기. 이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맛집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쓴 블로그에 후기를 보고서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 집이 맛이 있어. 그러면 여기다 대고 뭐라고 씁니까? 아, 맛있어요. 씁니다. 근데 종업원이 친절하지가 않아. 어디 가나 주인은 다 친절한데 종업원들이 친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라고 씁니까? 이 집 절대 가지 마세요. 진짜 불친절하고요. 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글을 쓴단 말이에요. 예. 자, 그게 바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죠. 맛집과 카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론 자기네 블로그에다가 홍보도 하고 요즘은 대형 건설사들도 분양을 할 때 블로그 팀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카페는 운영을 안 해도 블로그 팀은 운영을 합니다. 홈페이지와 카페 이건 기본 구성이거든요. 자, 그리고 어디 보자.
맛집과 펜션이 이제 그러하죠. 근데 우리 같이 부동산을 하는 경우는요, 내가 정말 성심성의껏 이 사람을 너무 잘 케어를 해줬어. 친절하게 샤방샤방 웃으면서 막 이쪽으로 가시죠. 이 집은 어떻고 저쩌고 막 정말 VIP를 모시듯이 내가 브리핑을 끝내주게 했어. PT도 끝내주게 했어요. 자, 손님이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수수료 받았으면 끝이에요. 네, 그 사람도 수수료 줬으면 끝이고, 이 사람이 굳이 내 부동산 홈페이지나 내 블로그나 내 카페에 와가지고 리플을 달면서 후기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계약을 했던 그 물건 밑에다가 리플을 달하고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정말 좋은 집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세 기간이 끝난 2년 후에 내가 다시 찾아올게요 라고 리플을 달 리가 없죠. 그런 경우는 저도 아직 보지도 못했거니와, 그죠? 네. 그나마 전세를 했으니까 2년으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매매를 하게 되면 거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는데, 그죠? 네. 리플을 달 이유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는 바로 콜로 받으니까. 쇼핑몰 같은 경우나 펜션 같은 경우는 맛집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바로 펜션 예약해버립니다. 예약하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스케줄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제까지 해버려야지 내가 그거를 다 온전하게 예약을 이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나 모든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맛집이나 펜션과 부동산은 전혀 다른 운영이 돼버리죠. 예, 원사이드하게 가니까. 예, 손님 후기 안 씁니다, 잘. 예, 손님들은 후기를 써주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가죠.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게 뭐예요? 부동산 뉴스 올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올리는 거잖아요. 내 물건 쭉 해서 올리는 거. 자, 손님들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전화 또는 바로 방문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부동산에서는 바로 옆에 결제하기 버튼이 없습니다. 결제하기 버튼이 있으면 큰일 나죠. 예, 카드 회사 수수료가 엄청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감을 잡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나도 블로그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또 이제 블로그 하셨던 분들은 내가 예전에 했던 블로그를 다시 한번 잘 봐야 되겠구나. 이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블로그. 오케이. 일단 블로그에서 이제 감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칠판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또 하자고요. 자, 제가 이제 강남에서 인터넷 강의 말고 이제 대규모 강의를 할 때 막 50명, 100명 차는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블로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블로그는 다 아시죠? 그죠? 하나쯤은 있죠? 그러면 네, 그럽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럼 블로그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갸우뚱합니다. 인상 쓰면서 갸우뚱하면서 손을 들을까 말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건 손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내가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놨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만든 그 블로그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글쎄 어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찾아봐야 돼 그럽니다. 예. 다음에 아니면 네이버 뭐 둘 중에 한 군데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 남들이 하니까 하기는 했는데 불안하거든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다 해야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죠? 근데 그래서 나도 블로그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방치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사람, 주인장도 안 들어가는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를 보고서, 그냥 홈페이지나 카페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들어 놓은 사람도 안 들어가는 블로그에 손님들이 와서 방문을 해서 나한테 과연 전화를 할 것이냐. 주인도 없는 카페를 보고서 사람들이 거기서 댓글을 달아주고 글을 쓸 리가 없겠죠. 예. 그럼 애시당초 여러분들은 다음,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다음과 네이버 이런 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블로그를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서 감을 잡고 들어갔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꾸준히 운영을 하셨을 거예요. 왜? 콜이 뜨니까. 블로그 보고서 전화했다는데 그 다음날 글 안 올려요? 매출이 거기서 다 뜨는데? 요즘 워킹이 어디 있습니까? 다 블로그 보고서 전화하지, 그죠? 그때 나오는 과정이 다음이냐 네이버냐 이제 여기서 선택권이 이제 갈려지게 됩니다.
각 매체의 특성을 알게 되면은 보다 효과적인 노출이 가능하다 해서 이제 다음과 네이버의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의 다 네이버를 많이 쓰긴 씁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자, 다음에서도 블로그를 공짜, 무료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도 블로그를 공짜, 무료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다음에다가 만들 것이냐, 네이버에다 만들 것이냐? 그럼 사람들은 다들 네이버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트위터 했을 때랑 정답은 똑같습니다. 다음에도 만들어야 되고 네이버에도 역시 블로그를 만들어야 되겠죠. 두 곳에다 다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을 통해서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네이버를 통해서 전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네이버의 검색 로직이라고 하죠. 뭐 로직이라는 뭐 단어 그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은 검색에 대한 그 반영하는 거 검색 노출 있죠. 그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회사도 다음 카페가 다음 블로그가 있고 네이버 블로그가 있다고. 근데 그 글을 한 편을 쓴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갖고 다른 블로그에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글쓰기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왜? 특성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가 달러. 얘랑 얘랑 검색에 나오게 하는 게. 자, 그러면 일단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네이버에다가 우리 동네 땡땡 아파트를 검색을 해갖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으면 다 밑에 이제 블로그가 10개가 나오는데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개가 나오는데 그럼 다 네이버만 나와야 되겠네. 그죠? 그렇겠죠. 설마 여기에 다음 게 나오겠습니까? 그죠? 네이버에다 검색을 했는데 다음 거 블로그를 보여주게 되면은 말이 안 되겠죠. 경쟁 회사인데,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심코 당연한 듯이 네이버 블로그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 파트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요. 다음 거 블로그가 10개 중에 7개가 나옵니다. 예, 그 경우를 가지고 제 2강에서 다음과 네이버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글쓰기를 해야 되는가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거 배우시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1강 여기까지 끝. 자, 2강에서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